예,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홍준표 의원이 휴일인 어제와 오늘 이틀에 이어서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핵심은 이재명은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고 곧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신랄한 공격을 하자 이재명 측에서도 반격이 나와서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홍준표 의원이 많이 달라졌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하는 것 이틀을 이어서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홍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이어서 SNS를 통해서 거의 독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시발점은 이재명이 최근 그 수술실 폐쇄회로 TV 설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아주 이렇게 반대를 많이 해서 그렇게 통과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당명이 국민의힘, 당명에 적혀있는 이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이냐 이렇게 또 비꼬았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남의 당명을 가지고 국민의힘 당명을 가지고 비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비꼬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가 나섰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와 오늘 내가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듯이 이재명도 남의 당 이름을 갖고 조롱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는 비열한 행동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홍준표가 자신이 더불어 터진당이라고 한 것도 예의가 아니듯이 홍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남의 당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신랄해집니다. 홍준표는 이재명에 대해서 형수에게 한 쌍욕, 어느 여배우와의 무상연애, 이 김부선 이야기입니다. 이런 행동은 양아치 같은 행동들이었다. 이런 행동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 나쁜 죄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또 이재명을 겨냥해서 기본소득제도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제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신자유주의 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정말 많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런 견해도 있지만 이게 한 시대가 바뀌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좀 더 노동력은 줄어들고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될 거라 이런 전망도 있다. 그래서 꼭 기본소득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류의 지적을 하고 이재명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책 한 권 읽고 기본소득을 다 아는 양 떠드는 것이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 경쟁했던 사람들은 모두 폐기 처분됐다. 오직 이재명만 살려둔 것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서라고 보여질 수 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의혹, 그 아들의 취직의 의혹, 이런 부분들을 다 거론을 해서 친문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죠. 그 얘기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심하게 네거티브를 하고도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보느냐, 이렇게 이재명을 꼬집었습니다. 또 홍준표는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도민들에게 푼돈이나 나눠주는 것이 잘하는 도정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두 번에 걸쳐서 10만 원씩 전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것, 이 부분 자기 돈도 아닌 걸 세금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좀 빚이죠, 경기도에. 정말 이 많은 문제들을 지적을 해야 하는데 지적이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홍준표가 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10만 원이라는 돈을 빚을 내서 경기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논란이 될 수 있지만요. 이렇게 경기도처럼 조금 이렇게 경제 사정, 재정 상황이 좋은 곳은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럼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전국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공격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홍준표가 잘 지적을 했다. 홍준표는 마지막으로
지도자를 하고 싶으면 그래도 진중하게 처신해라. 그래도 아직 쓸모가 있다고 판단되어 문 대통령 측이 살려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을 자각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측도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 민주당의 이규민 의원이 글을 통해서 홍준표의 글을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 국민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쓰는 선정적인 말이라도 기본적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박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치인 홍준표에 대해서 사실은 25년이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가 검사를 하다가 정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치인의 홍준표의 장단점은 뚜렷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보수 진영을 외골수로 지켜왔던 정통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적 순발력, 정무 감각, 또 뛰어난 메시지 능력, 또 뛰어난 스나이퍼, 이 상대당을 공격하는 홍준표만한 사람 꼽기 힘들죠. 아주 뛰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하는 와중에 이 공격을 적에 대한 공격, 상대당에 대한 공격, 또 우리 편 내부에서의 공격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동들, 또 너무 공격에 치중하다가 막말로 흘러서 오히려 반발을 사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지지를 잃는 부분들, 또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홍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지만 홍준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많은 안티 세력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확장성이 없다는 점, 이런 게 또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홍준표가 지금 무소속으로 국민의힘에 합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김종인에 대해서 김종인의 과거 그 뇌물을 받은 사건까지 아주 신랄하게 김종인을 공격을 했죠. 홍준표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김종인이가 반대를 해서 입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김종인을 공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홍준표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린다면 지금까지는 안 된다 말을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과 야권 내부에 김종인을 공격하는 것은 그 수위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홍준표의 그 스나이퍼 능력, 또 명료한 그 메시지 능력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정말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해야 한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 3개월 전부터 홍준표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첫째, 김종인에 대한 공격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저는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이제 김종인은 사실은 역할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제 아래 김종인이 또 기자들을 만나서 국민의힘 쪽으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나는 4월 선거 전에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쪽 후보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은 정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야권 단일 후보로 간다라고 하는 걸, 서울시장의 경우에 이게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금태섭과 안철수가 합의해서 이제 단일 후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후보에 맞서서 경쟁력이 누가 뛰어나냐라는 걸 주제로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걸 국민의힘 쪽에서도 곧 이제 누가 되든지 정해져서 야권 단일 후보를 할 때 이 모양으로 이 포맷을 그대로 하기로 지금 거의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야권 단일 후보는 대세가 되어버리니까 야권 단일 후보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김종인이 계속해서 야권 전체의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안철수와의 이 깊은 골을 메우지 못하고 국민의힘의 후보자가 무조건 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홍준표가 김종인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나 금태섭 후보 중에 누군가가 서울시장 후보로 되더라도 당연히 김종인은 역할이 없어졌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다고 해도 김종인의 역할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4월 선거에서 야권의 주제는, 핵심은 야권 단일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후보,
그다음 전체 원팀으로서 선거에 임한다. 야권이 이제 4월 선거에서 보궐선거에서도 뭐 합당이든 뭐든 한 팀으로 가고 대선까지 그렇게 간다. 이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김종인이 거기에서 뭐 역할을 할 일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준표가 김종인과 더 이상 뭐 공격하지 않는 것은 잘하고 있는 일이고, 홍준표의 그 뛰어난 공격력으로 문재인 정권을 향한 공격력을 더 예리하게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어제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이재명을 정말 홍준표답게 이 부분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잘한 것이다. 홍준표가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그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을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서 뒤집어진 것이죠. 그래서 살아나는 바람에 이재명이 지금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 부분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 선거 때 거짓말을 한 것이 그 뭐 소극적 거짓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소극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서 지금 살려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에서 판결에서. 자, 그 판결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내용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을 들여다보고 이재명이 그동안 가족들에게 해온 그 뭐 말 그대로입니다. 그 양아치 같은 행동. 그 어느 여배우, 뭐 김부선 아닙니까? 어느 여배우와의 그 스캔들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고,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 야권이 문재인 정권에 대비해서 확실한 우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도덕성에 관한 문제는 누군가가 꼭 야권에서 짚어야 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한 또 한 가지, 기본소득의 문제예요. 이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이고, 포퓰리즘이 선거에서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효과를 내는 이유는,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니 뭐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그 박탈감을 느끼거나 뭐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면, 그래도 저 사람이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구나, 애정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지금 국민의힘에도 정당의 기본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아니고 복지와 기본소득 전반을 놓고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야권 쪽에서도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이 안고 있는 그 증세의 문제, 그 다음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체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할 것인지, 과연 기본소득이 복지를 넘어선 경제 활성화까지 그게 도움이 되는지, 그 외국의 핀란드나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해본 그 실패의 경험들, 핀란드나 아시다시피 스위스의 그 기본소득 개념은 그 보수 우파 쪽이 주장을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런 복지나 기본소득의 개념은 보수 쪽에서 그동안 역사를 보면 주장을 해서 많이 추진을 했던 대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쪽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동안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특히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묘하게 지금 중도층 언저리에서 이 기본소득이나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지지율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재명을 해결해야 하는데 야당이 먼저 나서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 야당이 지금 제대로 된 대권 후보가 없으면서 이재명이 그 야권의 지지층까지도 많이 흡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조정해야 한다. 이재명은 지금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분간이 잘 되지 않고, 보수인지 우파,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실용주의는 맞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집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저걸 견제는 해야겠는데 저걸 지금 죽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을 잘못 죽였다간 그 많은 부분들이 야권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페이스메이커 또는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을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재명의 장점이 그 부분 아닙니까? 지금 애매하게 중도에 걸쳐 있는 부분. 그 다음 이재명이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는 가장 문재인의 실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재명은 반문재인이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의 실정을 책임져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낙연이나 정세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실정, 즉 문재인의 위선, 내로남불, 무능을 덮어 씌울 수 있지만 이재명 그것도 자기는 벗어날 거예요. 자기는 반문재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여권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고 야권에서 특히 누가 홍준표나 대선 후보들이 홍준표가 이재명의 도덕성 부분을 집중한다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은 또 전문인 경제 부분으로 해서 기본소득,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의 그 아주 문제가 많은 부분들을 집중타를 날린다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 지금 뭐 이제 김종인 체제는 이제는 현행을 다 했다. 이제는 야권 대통합으로 간다는 건 틀은 정해졌다. 대체로. 이런 상황에서 뭐 국민의 힘이다 아니다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원희룡도 마찬가지고요. 야권의 대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공격, 특히 이재명에 대한 그 이재명의 허울을 벗겨내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또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